주막의 아낙들. 조선시대 떡살이 주막이라는 고급 주막을 운영하는 박대감이 있었다. 이자는 돈 버는 능력이 탁월했다. 박대감은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김집사를 떡살이 주막에 앉혀놓고 요상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던 선비들은 이 주막이 있는 고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떡살이 주막의 위치는 한양으로 진입하는 최단거리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선비들은 험준한 산길을 걸어오느라 다리며 허리가 아팠다. 그래서 박대감과 김집사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선비들의 온몸을 풀어주는 마사지였다. 마사지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손목 힘이 좋으면서도 부드러운 손기술을 가진 자가 필요했다. 김집사, 손목 힘이 좋은 종놈들을 뽑아보게. 그리고 자네가 마사지 기술을 잘 가르쳐주게나. 네,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힘 좋은 종놈들을 뽑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을 마사지하도록 시켰다. 그중 유독 마사지를 잘하는 마돈석이라는 자가 있었다. 마돈석은 허리 힘이 좋고 팔뚝과 손목이 굵어 선비들의 뭉친 뼈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그러자 이곳 주막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다. 그 다음부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은 꼭 떡살이 주막을 들렀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선비들은 회포를 풀기 위해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았다. 그러나 선비들은 산적 같은 마돈석이 온몸을 주물러주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불을 끄거나 가림막을 쳐서 마사지를 받았다. 그러다 술에 취한 선비들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길도 원하게 됐다. 그때부터 손기술이 좋은 안악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고을 처녀들은 사내 몸을 마사지해야 한다는 말에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 그리하여 남자 경험이 많은 과부나 유부녀들로 뽑았다. 처음에는 살림이 어려운 안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갚지 못하게 되면 마사지를 시켜 빌린 돈을 갚도록 했다. 그때 뽑힌 안악 중에 박대감과 김집사의 눈에 들어온 안악이 바로 홍단이다. 떡살이 주막의 운영으로 큰 돈을 벌게 된 박대감과 김집사는 주막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손목 힘이 좋고 요염한 얼굴과 몸맵시를 갖춘 안악들을 더 선발했다. 홍단은 얼굴이 이쁘고 곱상한데 손목과 발목이 굵어 마사지를 잘했다. 홍단은 누워있는 남편에게 박대감 주막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수입이 좋았다. 줄줄이 자식 9을 먹여 살려야 하는 홍단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김집사는 적지 않은 돈을 홍단에 쥐어주며 고기도 덤으로 주었다. 남편은 농사일을 하다 팔다리와 허리를 크게 다쳐 집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마돈석이 먼저 초벌 마사지를 하고 나면 홍단이 술 취한 선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손길로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러면 10중 8구 선비들은 홍단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홍단이 손목 힘이 좋았기에
방 안에서 글 공부만 했던 약해 빠진 선비들을 단번에 제압했다. 그러나 선비들이 웃으며 돈을 쥐어주면 못 이기는 척하며 부드럽게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가 홍단을 불렀다. 홍단이, 자네가 아주 고생이 많구만. 내 자네에게 주막에 주모자리를 내줄 테니 돈 좀 벌어보지 않겠는가? 김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홍단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게 말세. 자네가 이곳 주막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일세. 선비들이 한번 찾자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일세.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주막에서 사내들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사실을 남편이 알아버리면 난리가 날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어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알았네.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하게. 김 집사는 홍단도 잘 알고 지내는 새놀이라는 안악을 찾아갔다. 새놀이 있는가? 버선발로 나온 새놀이는 김 집사를 보고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집사님께서 예까지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내 자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 찾아왔네. 이야기를 마친 김 집사는 박대감을 찾아가 주막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묘책에 대해 상의했다. 다음 날 홍단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의 등 위에서 초특급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놀이가 가림막을 확 젖히고 나타났다. 우통을 벗고 누워있는 선비와 그 선비의 등허리에 손을 대고 마사지를 하고 있는 홍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 형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 망측해라. 어찌 이런 일이. 그 이후 새놀이는 빨간 저고리에 아랫도리에 단속꽃만 입은 채 선비들의 등 위에서 마사지를 했다. 홍단보다 그 솜씨가 좋았기에 선비들은 새놀이를 더 자주 찾았다. 선비들은 새놀이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낫거리도 즐겼다. 심지어는 그녀의 두 가슴을 만지고 나서 과거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러자 홍단을 찾는 선비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김 집사는 마사지를 마친 홍단에게 보리 한 대 정도만 주었다. 일을 그만두고 다시 농사일을 하기로 결심한 홍단에게 김 집사는 말했다. 자네가 일을 나오지 않으면 그동안 주막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네 남편에게 말해줄 것일세. 그때부터 홍단은 보리 한 대를 받고 마사지를 했다. 김 집사는 홍단을 협박하며 강제로 선비와의 성관계도 요구했다. 어느 날 박대감은 새놀이의 마사지를 받았다. 박대감은 온몸이 시원하고 행복했다. 김 집사도 새놀이의 마사지를 받았다. 역시 좋았다. 홍단은 선비들에게 몸을 내어주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마사지를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농사일을 하는 것이 수입이 더 컸다. 그러나 김 집사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홍단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홍단은
마사지일에 혹사당해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손목이 퉁퉁 부은 채 잠자고 있는 홍단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이고,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려. 내가 죄인이요. 손목이 이렇게 퉁퉁 부었으니 얼마나 고된 일을 한 것이요. 내가 빨리나 농사일을 해야 할 텐데 말이요. 참으로 걱정이요. 다음 날 남편은 홍단에게 주막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빠져나올 방법을 홍단에게 말해 주었다. 다음 날 홍단은 새놀이를 불러 동동주를 한 잔 건넸다. 그리고 새놀이가 술에 취했을 즈음에 김집사를 불렀다. 그리고는 새놀이가 보는 앞에서 김집사에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리고 홍단은 김집사의 술잔에도 술을 따랐다. 집사님, 제가 오늘 최고급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새놀이의 마사지만 받지 말고 저의 마사지도 한번 받아보세요. 아이고, 자네가 웬일인가? 나야 좋지. 내 자네 마사지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네. 좋지. 좋고 말고. 어디 한번 자네 마사지를 받아볼까? 이런 날도 있구만 그려. 참으로 좋네 그려. 그렇게 홍단은 새놀이가 바라보는 앞에서 김집사의 등 위에 올라타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김집사의 빈 술잔에 술을 따랐다. 새놀이도 술을 마시고 나서 홍단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며 김집사의 등 위에 올라타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 술에 얼큰하게 취한 새놀이는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고쟁이만 입은 채 김집사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의 알몸이 된 상태에서 마사지에 취해 있었다. 그때 홍단은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밖으로 나왔고, 그 사이 김집사의 부인이 나타나 방문을 열어 젖혔다. 김집사와 새놀이는 그대로 알몸으로 김집사가 데리고 온 머슴들에게 멍석말이를 당했다. 그 이후 떡살이 주막은 김집사의 아내가 운영했다. 김집사의 아내는 사실 박대감의 애첩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홍단은 선비와의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마사지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며 9명의 자식과 남편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게 됐다.